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석한 손만두 대표 고석한입니다. 제 옆에 모신 게스트분이죠. 게스트분은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조회수 63만. 63만이 어느 쪽으로냐? 부동산 쪽. 자, 부동산 쪽으로 자칭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우리 김재일 대표님을 소개했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못 먹는 소리가 들리는데 대표님하고 술 먹으면서 농담 삼아 얘기한 건데 세 손가락 부럽네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그럴 거야. 아니 갑자기 왜 부동산 얘기냐 이렇게 또 궁금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 살아가는데 의식주 중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 중에 하나니까 그냥 하나의 삶이잖아요. 맞아. 뭐 부동산이냐 뭐 그게 뭐 구분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네. 김재일 대표님을 만났지만 네. 저는 그래요. 장사로는 돈을 벌기는 힘들다. 건물주로만으로도 돈 벌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하이브리드, 융합이 돼야 돼요. 건물 쪽도 장사하는 시대, 장사하시는 분도 건물을 사는 시대. 이게 이제 합쳐져야지 이제 요즘은 살아남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10초짜리지만. 오늘 알았어요. 70년대 짜장면 가격은 100원이었잖아요. 현재 짜장면 가격은 7,000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짜장면 가격이 오른 거냐? 아니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현금 흐름이 좋은 거는 좋은데 현금만 갖고 있으면 가난해지니까. 맞죠? 63만. 방금, 네, 63만. 내가 그래서 63만. 한 6천회나 되겠죠? 그랬는데 정말 60만에. 나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구나. 그렇죠. 대한민국은.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가 부동산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왜요? 일본은 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대중이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도 동경은 그건 외국인들이 매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일부 부자들 빼고. 그래서 보편적인 대중적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사면 우리가 자동차 사듯이 감가상각 하듯이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집을 내 집 마련 그런 것들 등하고 일본도 그래요? 네, 일본만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같은데 기본적으로 10년 동안에 기본 더블은 했죠. 그렇죠. 최소 더블 이상은 상승했죠. 건물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틀릴 텐데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화폐 가치가.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집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내 10,000원의 활용 가치가 5,000원으로 떨어진 거죠. 부동산 강의하면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 앞으로 집을 사면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귀찮듯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집 있는 사람이 부자였냐 아닌 사람이 부자였냐 한 채 있는 사람이 부자였냐 여러 채 안 변한다고. 세상은 안 변한다고. 그럼 벌써 역사가 증명을 한 거잖아요. 뭐 일본은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고 대부분의 나라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자산 가치 상승은 원래 당연한 얘기라고요. 주식을 갖고 있던 황금을 갖고 있던 집을 갖고 있던 그런 어떤 화폐 가치를 방어 목적의 그런 자산은 당연히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도 계속 월세 내면 그게 계속 고갈되는 거잖아요. 제가 건물주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쫓겨나고 권리금도 못 받고. 나는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월세를 네. 1,000만 원씩 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건물 사러 가셔야 돼 이제. 그런데도 아직도 건물을 못 사고 있어. 월세 계속 내면서. 그 벽이 굉장히 높아요. 처음 부동산에 접하시는 분이 내 집 마련도 벽이 높은데 내 집도 아닌 건물을 사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접근을 안 한 사람은 그 벽이 높은 거죠. 그거를 깨트리려고 내가 준비해 온 거예요. 두셔야 돼요. 옳고 그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진짜 그 월세를 1,000 정도 내는데 건물을 안 산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아파트 하나 사기도 힘든데 건물 사라고 하면 못 사는 거지. 그렇지. 자, 월세를 내가 어느 정도 내고 있다면 건물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딱 얘기했던 게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가면
음. 500 이하는 좀 아닌 것 같고. 500 이하는 아니고 아닌 것 아직. 같고요. 유닉형, 집합 건물 상가 이런 거는 난 반대해요. 아, 그래서 진짜 내 땅이 있는 거. 왜냐면 상가는 나 혼자 단독으로 어떤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땅, 그게 10평이든 30평이든 땅을 갖고 있고 거기에 허름한 단독 주택이라고 해도 그거를 용도 변경해서 리뉴얼 시키면 또 재미있는 또 그 가게로 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500도 가능할 것 같긴 500도 하지만 가능하다. 세금도 나올 거고 하니까 한 700 정도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건물을 좀 유심히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자기 건물을 매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홀라당 사?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한 준비해서 한 2, 3년 안에 사놓는다고 하면 괜찮을 것 괜찮은 같아요. 것 같아. 상권이 안 좋더라고 해도 올한 상권으로 유도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차 가능하고 마당 좋고 그런 예쁜 단독 건물을 사서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 건물에서 하는 게 좋죠.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재미는 있을 거예요. 아파트 설명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건물 강의를 하니까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냥 우선 재밌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거를 당장 하겠다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그렇지, 우선은 그렇지. 한 번쯤 이제 고민해볼까 그 정도 그렇지. 계기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져온 자료가 보니까 이 성수네요. 네. 성수가 어마어마하게 핫한 동네인데.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인기가 좋은 지역이어서 아직은 그래서 성수 상권에 관련돼서 가져왔는데 저는 20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요 순서대로 했어요. 우선은 지도를 보고 1시간 동안 계속 째려봐요. 딱 펼쳐놓고 1시간 동안 계속 째려보면서 내가 국토부 장관이겠니? 인 것처럼 또는 서울시장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도시계획을 그려요. 여기에 전철역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상권이 좋아질 것 같은 이거를 그냥 틀려도 돼요. 지도를 보고 계속 그려요. 본인 스스로. 그린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 그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습관화돼야 되긴 하지만 내가 살아왔던 동네를 그리라고 하면 금방 그리지, 그려요. 그치. 내 부동산은 내 앞마당을 파라는 얘기가 많아요. 자기가 잘하는 곳에 투자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반만 맞고 반이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 내 앞마당이 땅끝 마을 해남이면 어떡할 거야. 내 앞마당이 성수여야지. 내 앞마당이 압구정이어야지. 그 지역을 잘 알고 투자하라는 건 맞는 얘기인데 내가 모르는 지역도 잘 알게끔 노력하라는 얘기인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내가 국토부 장관이야 서울시장에 보면서 그리고 궁금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확인해? 이때는 국토부 사이트 가서 확인하고 국토부 정책. 서울시 가서 확인하고 성동구청에 여기서만 확인하면 돼요. 여기에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은 뭘 보냐면 신문 기사를 봐. 아니 원문을 봐야 돼. 원문. 지도를 보고 예를 들어서 성수동이 어떤 개발 호재가 있지, 전철은 언제 개통되지, 뭐 철도 지하화한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지 이런 것들을 지도를 보고 생각나는 대로 쓰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 있는 팩트는 국토부 가서 찾아야죠. 서울시 가서 확인하고 이게 좋은 상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계속 여러 지역을 반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야? 시세를 확인해야지. 시세를 확인했어. 근데 시세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싼 듯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내 물건을 찾아야지. 이거는 지금 거시적으로 전체를 본 거지 나는 그 중에 하나 사는 거잖아요. 나 지금 돈이 없는 누가 지금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지. 나만의 물건을 찾고 찾았으면 이제는 내 물건을 분석해야 돼요. 순서는 지도를 보고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도시계획자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근거 있는 팩트는 정책을 보시고 그게 좋아. 좋으면 뭐 비싸면 의미 없어요. 싸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시세를 파악하고 거기서 저평가 물건이 나왔으면 나만의 물건을 찾고 찾았으면 내 물건을 또 별도로 이거를 신축했을 때의 가치, 리모델링했을 때 가치를 이제 숫자로 다 숫자로 봐야 다 봐야 돼. 그래서 건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재밌어야 돼요. 좋아해야 되고. 근데 하셔야 돼. 한두 푼 아니잖아. 이게 역사 순서대로 내가 나열한 거예요. 청계천을 중심으로 조선인이 만든 상권은 종로 상권, 일본 놈이 만든 상권은 명도 상권. 근데 600년 역사를 가졌던 종로 상권은 지금 박살났습니다. 그럼 왜 박살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또 하나 왜 강남 테헤란로는 평당 10억을 못 찍었는데 아직도 명동은 평당 10억을 찍었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대한민국 심장인 테헤란로가 평당 10억을 못 찍었는데 명동은 평당 10억을 찍었어요. 대한민국 내수로는 평당 10억이 아직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의 상권이 돼야 돼요. 관광지 상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야 할 곳은 제2의 명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역사예요. 명동에서 퍼져서 홍대나 신촌으로 퍼져 나간 거고 노대호까지 간 거고 그리고 아파트 산 것까지. 신도시 아파트라고 하면 뭐 노원구 다 포함한 얘기예요. 1등은 뭐야? 1등이에요. 지금도? 상권이 엄청 좋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다 응집돼 있다는 거잖아요.